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장 동영상 셀프 제작 방법 2탄. 제작 전에 알아야 될 점들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까지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 괜찮은데 처음에 시작 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날리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알아야 될 점들만 며칠 동안 찾아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최대한 줄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강조하는 얘기인데 파일 위치, 파일명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위치를 바꾸거나 해당 사진을 삭제하면 이렇게 돼요. 블랙으로 표시가 되죠. 텍스트는 파일이 아니니까 텍스트는 남는데 나머지 사진, 파일, 음악 다 날아가요. 누구나 잘 아는 거지만 생각 이상으로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막 열심히 집중해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컴 상황에 따라서 파일 날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모니터에다가 저장이라고 아예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꼬박꼬박 잘 하시는 습관을 잘 들이셔서 파일 날리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파일이 날아갈까봐 이렇게 복사해놔요. 컴퓨터 파일 복사하듯 복사가 돼요. 곡별로 따로 작업한 내용도 분리된 파일 그리고 곡 다 합쳐진 파일 안전하게 몇 개씩 복사를 해두는 편이에요. 작업은 곡별로 나눠서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나눠서 작업을 하면 버벅거림도 좀 적고요. 제작을 할 때도 트랙 길이가 짧으니까 좀 제작하기에 좀 수월해요. 프로젝트 합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작 파일 열어둔 상태로 두 번째 곡 파일을 불러와요. 그러면 인디케이터 있는 자리에 파일이 오거든요.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끌어주시면 노란 영역이 생겨요. 여기를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 곡도 다 붙여주시면 전부 다 합쳐지는 거겠죠. 저는 각 곡별로 한 70%, 80% 정도 작업이 되면 이렇게 합쳐서 봐요. 합쳐놓고 서로 음악 간의 크기 조절 같은 것도 하고 각 노래 시작하고 끝에 페이드 효과도 이제 다 합치고 나서 주고요. 제작 전에 꼭 업체에다가 상용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돌잔치 업체에다가 셀프 영상이라고 말하면 해상도, 사이즈, 파일 확장명 같은 거를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좀 복잡하기는 해요.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뭐지 이렇게 싶은데 참고로 제가 만든 여러 편의 영상 모두 파워 디렉터에서 전부 고화질로 했었어요. 이 상태로 항상 구워서 그냥 재생해 달라고 하면 사실 한 번도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걸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에 만든 그 지인의 경우에는 DVD로 업체에서 구워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은 버전으로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긴 했었더라고요. 간혹 상영 전에 좀 업체에서 까다롭게 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제대로 신경 써서 재생 안 해줄까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노트북이랑 영상 저장되어 있는 USB도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블로그나 카페나 뭐 내가 업로드해서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 있죠? 그쪽에다가도 올려서 정 모든 게 다 안 돼서 영상이 불발되면 인터넷이라도 열어서 좀 상영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항상 조언을 했거든요. 다 만든 후에는 렌더링을 1차로 해서 업체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메일로 보내주면 대부분 다 상영해 주거든요. 행사 진행하기 한 5일 전쯤 이상이 없는지를 꼭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업체에서 상영하는 스크린의 경우에 완전 직사각 형태는 별로 없었고 거의 한 정사각에 가까운 직사각형 사이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4:3이 좀 더 꽉 차게 맞아요. 근데 보통 제작하시는 분들은 16:9 사이즈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를 선택할 때 뭐 TV에서 나중에 재생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잔치 당일날 손님들한테 좀 꽉 찬 화면으로 보여줄 것이냐, 뭐 이걸 결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16:9로 상관없이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16:9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스크린에서 위하고 아래 약간 하얀 공백이 조금 남아요. 근데 그게 전혀 보기 싫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노래별로 엄마들이 미리 작업을 해놨던 그 소스들 있잖아요. 그걸 서로들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 소스가 거의 대부분 16:9 사이즈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6:9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보통의 성장 동영상 업체에서 주로 6분에서 7분 정도 길이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조금 더 짧은 건 5분 때도 봤고요. 근데 성장 동영상 업체에서 마지막에 쓰는 곡들이 대부분 이제 잔잔하고 감동적인 곡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곡에 아이만의 스토리가 별도로 없이 통일된 스토리로 한 곡을 끌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곡이 길면 지루해져요. 그래서 딱 그게 적당한데 엄마들이 만들 때는 자기 아이와의 그 스토리를 직접 넣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길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한 7분 30초 전후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태연이 영상은 8분 40초 정도여서 약간은 긴 편이었거든요. 저는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던가 그냥 뭐 음악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그 밍밍한 구간이 전혀 없이 계속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빅 재미나 뭐 감동이나 이런 그 특별한 테마가 없이 8분 이상을 끌고 가면 손님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꾸준히 볼 거긴 하지만 기왕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우리 아이 예쁘게 봐주시면 좋잖아요. 동영상 길이는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을지 그런 임팩트 부분에 따라서 좀 조절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노래들이 보통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곡이 있다면 다행이에요. 유행 안 타는 콩알송 같은 노래는 진짜 소스가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지 틀을 고민하지 않아도 후딱 만들 수가 있어요. 안 해본 노래에다가 스토리를 넣어서 새로운 곡에 새로운 작업을 하려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 기획도 좋아하고 제작도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래에다가 딱 각맞게 영상을 짤 때 약간 임팩트를 어떻게 줘야 하지, 스토리를 어떻게 채우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새로운 곡을 하시고 싶으시다 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파워 디렉터에서 3곡, 4곡 정도에 되는 음악만 넣어요. 그러면은 총 길이가 뭐 7, 8분 된다 치면 그거를 렌더링해서 음원으로 계속 들어요. 아이 사진이나 영상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찍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계속 떠올려서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하고 곡을 통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듣다 보면은 어떻게 스토리를 잡을지에 대해서 조금 각이 나와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제작을 하면 훨씬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작업이 되거든요. 제작하면서 글을 미리 적지 마세요. 텍스트 효과도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어떤 음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감동적인 구간이라 글씨가 서서히 나오는 페이드 효과를 넣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들어갈 때는 사르륵 이렇게 사라지게끔 만든다 치죠? 그러면 시작 효과, 종료 효과에다가 전부 다 그 기능을 각각 따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구간이 다른 구간에 조금 더 어울릴 때가 있어요. 뭐 사진이랑 영상을 넣다 보면 계속 위치가 바뀌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효과를 다시 한번 여기다 또 쓸어 넣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메모장을 켜두고 노래 구간별로 대사를 따로 적어놔요. 다듬을 때도 파워 디렉터에는 사진, 영상, 노래만 작업을 하고 대사는 메모장에서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텍스트가 효과까지 통으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같은 폰트에 같은 효과 반복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다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신 후에 한꺼번에 넣으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한 장면을 볼 때 사진 보고, 영상 보고, 글 보고, 음악 듣고 사람마다 다 보는 순서와 시간이 있거든요. 효과를 많이 넣으면 내가 만든 영상의 그 허접한 부분을 굉장히 있어 보이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스에 집착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진 보기도 전에 글은 읽지도 못했는데 그 구간이 넘어가 버린다던가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집중 전혀 안 되거든요. 소스는 받아두시되 내용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든다라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돌잔치 홀에 따라서 상영하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했었던 곳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곳으로 우여곡절 끝에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홀이 굉장히 길다랬거든요. 앞쪽에 무대와 스크린이 다 있으니까 앞에 계셨던 분들은 너무 재밌게 보셨다겠는데 뒤쪽에 계신 분들은 사람 머리가 더 먼저 보이니까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고 해서 잘 집중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하면 그나마 좀 난데 낮에 하는 경우는 밖에서 빛이 다 새 들어오잖아요. 그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거 치지 않으면 앞에 빔이 잘 안 보여요. 볼륨이 너무 작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시끄럽지 않을 정도에서는 조금 더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끝에 있는 분들 지인들이 혹시 잘 들리는지 수신호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회자분께 제가 만든 영상이라서 꼭 집중해서 봐달라는 멘트를 한 번 더 넣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매끄럽게 잘 상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주의해야 될 점들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 같이 섞어서 알려드려 봤고요. 다음에는 영상 스토리를 제가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 예쁜 영상 만드시고요. 화이팅!